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행복한 던던이의 던던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달 동안 인턴을 해보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. 우선은 제가 인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인턴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. 저는 우선 경남 진주에서 2달짜리 인턴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. 오늘로서 딱 한 달이 된 날이에요. 인턴을 하기 전에 저는 8군데에 인턴을 지원했었고요. 그 중에서 딱 한 곳 이 기업만 돼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인턴은 공기업, 사기업 가리지 않고 다 썼는데 한 군데만 돼서 제게 사실 선택지가 없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라도 돼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왔어요. 왜냐하면 저는 이쪽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제가 원했던 직무였기 때문에 비록 진주라는 먼 지역까지 와야 했지만 그래도 오게 됐어요. 처음에는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회사 생활 자체를 배울 수 있잖아요. 회의도 직접 참석할 수 있었고,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, 그리고 직급 체계나 회사에서 각 직급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회사에 딱 처음 발 딛자마자 저희 팀 부서 부장님이나 차장님들이 이제 제일 먼저 여쭤본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가장 먼저 여쭤본 질문이 바로 얼마 동안 인턴 생활을 하냐 이거였습니다. 저는 자신있게 말했죠. 2달입니다.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2달? 짧네? 일 배울 시간도 없겠네 말했을 때 되었죠. 저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. 사실 아차 싶었다는 게 2달이라는 시간이 대학생들에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. 특히 방학 기간 동안은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해외로 무슨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인턴이라는 것을 2달 동안 하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인턴이 주는 메리트를 반감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2달 동안 가르칠 일이 없다. 회사가 어떤지 분위기만 보고 가라. 그 말에 약간은 실망을 하면서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. 그래서 약간 세뇌가 돼버렸죠. 아, 여기서는 뭐 2달 시간같이 다 가는 거구나. 그리고 세뇌를 받다 보니까 아,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. 그날 12월 31일에 집에 일찍 돌아가고 나서 가장 처음 한 일이 하루에 배운 것을 매일매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고 있는 면접왕 이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면접왕 이영께서 항상 알려주시는 게 매일매일을 기록하고 피드백하라 이거였어요. 저는 그래서 이영님께서 올려주신 얼라이브 트래커 시트가 있어요. 그 시트를 활용해서 그날 경험한 거, 그날 배운 거, 그리고 삶에 적용할 점 이런 것들을 계속 적으면서 생각했죠. 그래서 노트 필기도 꾸준히 했고요. 이 노트에다가 계속 적었는데요. 이 노트에다가 회의할 때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리고 업무적인 일로 대화하실 때 항상 기록하고 그런 식으로 제 생활 자체에 피드백을 꾸준히 주려고 했어요. 덕분에 처음 10일간은 정말 배우는 게 많았어요. 제가 원하던 부서가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에 중점을 둬서 업무를 바라봐야 되고 만약 어떤 게 부족하다면 협력업체나 또는 협력 부서에 보완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. 이런 점에서는 인턴 생활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 10일입니다. 2주 정도 지났을 때예요. 사실 2주면 햇병아리죠. 아무것도 모를 때죠. 그런데 이제 슬슬 우리 부서 자체는 알 것 같은 거. 우리 부서가 뭐를 필요로 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그 과정 중에 저는 필요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. 그거에서 사실 절망을 느끼지 않았어요. 왜냐면 첫날에 일을 배울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지 않았어요. 하지만 제가 가장 절망을 느꼈던 건 같은 처가 있는데 그 같은 처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. 제가 있는 팀 말고 옆 팀 똑같은 인턴인데 그 친구는 전혀 이제 전공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쪽이랑.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배우고 있더라고요. 제가 보고 싶었던 서류들을 다루고 있고 아니면 뭐 계약서 자체를 번역하기도 하고 인턴 생활에서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는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. 3번째 주에서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. 우리 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일은 전혀 주질 않고 오히려 옆 팀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인턴이 하고 있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상처가 됐어요. 그 미생의 장백기라는 분 아시나요? 그 장백기라는 분이 생각날 정도로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에서 3주째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3주째까지는 조금 암울하게 보내다가 이제 4주째 때 제 살 길을 찾았어요. 바로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.
어차피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제 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은 저한테 일을 주세요. 제 할 일이 없다고 제가 멍 때리고 있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나 기웃기웃 거리는 때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해서 제 할 일을 했어요. 다른 인턴들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ACS나 아니면 뭐 자격증 공부, 토익 공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어요. 매일매일 신문기사를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,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이득이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계획하고 생각했어요. 덕분에 처음에 10일 동안 적었다고 했던 얼라이브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정말 빼곡하게 막 뭐를 경험했고 뭐를 배웠고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다 적었는데 4주차가 되면서 제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배우는 게 적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5주차인데요. 5주차가 참 재밌는 게 지금이 목요일이에요. 목요일 30일. 제가 인플루엔자가 걸려서 제가 월요일까지 일했어요. 그리고 화, 수, 목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일할 컨디션이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는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한 달 인턴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. 제가 느낀 점은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체험형 인턴은 장기간인 것만 하자. 저처럼 2달짜리 체험형 인턴은 하지 마세요.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방학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성공 경험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왜 2달 동안 체험형 인턴을 하지 말라고 하나, 우선 성공 경험을 쌓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졸업 끝났고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. 방학 동안에 2달이라는 시간을 인터넷 쓰는 것은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없는 구조예요. 2달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독특한 경험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성공 경험으로 만든다면 오히려 훨씬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체험형 인턴은 단기간 하지 말되 만약 할 거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거,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같은 건 인턴 혜택이 있잖아요. 전형상의 혜택이 있는 그런 인턴만 하시고 혜택이 없는 인턴은 하지 마세요. 차라리 그 시간에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6개월 정도 되는 인턴은 꼭 해보자. 저는 인턴을 하면서 사실 배운 게 꽤 많다고 생각해요. 제가 하고 싶었던 직무이기 때문에 그 직무가 진행되는 프로세스, 그리고 그 직무에서 관련된 법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,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이제 현직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배운 것들이 많았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것은 정말 몇 주 만에 다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. 앞으로 이제 남은 한 달 있잖아요. 그 한 달 동안 아저씨 언니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.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써야 될지.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만 계획하고 있는 건 이제 다음 영상 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. 어쨌든 6개월짜리 정도의 채용형 인턴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채용형 인턴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마침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도 함께 입사를 했거든요. 그때 그 신입사원에게는 바로 OJT 교육이 들어가더라고요. 제가 채용형 인턴으로 들어갔다면 저도 바로 OJT 교육을 받았겠죠. 왜냐면 제가 채용될 가능성도 있으니까. 그래서면 제가 정말 배운 게 훨씬 많았을 거예요. 하지만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저는 OJT 교육보다는 교육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어요. 인턴을 할 거면 채용형 인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3번째로 지방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그 인턴을 뽑았다고 했을 때 제가 30명 정도 자리가 있었는데 30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. 명목상 경쟁률은 그럼 1대 10이잖아요. 이게 과연 이 정도 기업의 인턴 경쟁률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낮았다고 생각해요. 훨씬 높았다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.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서 근무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지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디메리트가 없어요. 오히려 금요일 되면은 일찍 퇴근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. 굳이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인턴직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겠다라는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. 오만한 발상인 것 같아요. 조금 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지방이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정신으로 한번 부딪혀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. 저도 사실 경쟁률이 낮아서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혜택을 받지만 다음번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경쟁률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再见